여기서 그거 들고 게 맞아요. 안 돼. 여기는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 앞에 와 있습니다. 7시부터 한다고 합니다. 어저께 몇 시까지 있었어요? 집에가 몇 시였어요? 저기죠? 데이트에 가서 여기는 또 사순대잖아요.
그거 어디에서 줘요? 이거 어디서 줘요? 내가 달라고 그럴게. 요거 좀 봐주세요. 내가 달라고 그럴게. 우리 김선 차장도 한 팩 뺏기고 나서 어떻게? 네, 안녕하세요. 2월 23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의 촛불 추모 문화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시작하기에 앞서 묵념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합동 분향소가 이태원에서 서울광장으로 왔지만 서울시는 아직도 공식적인 온전한 추모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추모하기를 희망해야 하는 것이 참 슬픕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생각하면서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네, 바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는 공연으로 저희가 추모 공연으로 이제 세월호 기억공간이 여기 건너편에 있는데요. 네, 바로 자리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 건너편에 세월호 기억공간이 있습니다.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함께 노란 리본 공방을 계속 같이 해주시기도 했고, 또 기억공간이 광화문에 있을 때부터 수요일마다 피켓팅 하시는데 계속 함께 해주셨던 항상 공연하는 사람인 예술인 유희님의 여는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연하는 유희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괜히 떨리네요. 원래는 멘트를 이렇게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달하고 보름쯤 전에 저희 아빠를 멀리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한 2달하고 보름쯤 지났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웃어 보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가슴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아픔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또 씩씩한 척 해 보이려고 또 애를 쓰기도 하는데 불쑥불쑥 그 아픈 감정이 솟구쳐 나오게 되더라고요. 1년 넘게 항암치료를 받으시다가 갑자기 합병증이 오는 바람에 쓰러지셔서 작별 인사도 못한 채 이렇게 떠나보내게 됐는데, 몸이 아파서 떠나보내고 남겨진 가족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도 안 되는 참사로 너무나 소중한 가족을 한순간 떠나보내게 된 분들의 그 심정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아파하고 슬퍼할 사이도 없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진상규명과 생명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싸우고 있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그 슬픔과 분노를 넘어서서 국가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쌓여만 가는 것 같습니다. 2014년 4월 16일에도 그랬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304명이 희생되었는데 지금 8년이 지나고 9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이 시점까지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생명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도 그렇습니다. 서울 한복판 거리에서 159명이 희생됐는데 이렇게 거리에서 싸우고 있어야 한다는 현실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에 왜 갔느냐가 아니라 왜 이태원에서 돌아오지 못했느냐를 묻고 정말 뭐가 잘못된 건지 제대로 짚고 바로 잡아갈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위한 시간이 저한테 3일하고 1시간이 주어졌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일 전 오후 6시 조금 전에 굉장히 반가운 전화가 울렸습니다. 반갑게 받았는데 이 자리에 서달라는 연락이어서 사실 굉장히 당황을 하고 주저하고 망설였어요. 원래 공연을 하는 녀석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 참사 문화공연 팀을 꾸려서 수년간 공연을 해오기도 했지만 또 막상 이렇게 분향소 앞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공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많이 겁도 나고 걱정도 되더라고요.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뭘 만들어내서 연습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과 갈등이 거듭됐던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기사들을 찾아보고 참사 현장 사진들을 보고 분향소 관련 기사들을 보고 또 문화재 영상들도 찾아보고 인터뷰나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서서히 깊어지고 짙어지는 가슴속에 뭔가 뜨거운 무언가에 빠져드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음악 틀어주세요. 카톡은 아직 확인 안 했어? 어떡하지? 아니야, 아닐 거야.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 아니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니어야 돼. 우리 아이 찾으러 왔거든요. 저기 우리 아이 있어요. 저기 우리 애인데 저기 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저기 우리 아이가 있다고요. 아니 나 저기 가야 되는데 왜 막는 거야. 나 저기 가야 된다고. 우리 애가 저기 있다고.
아니야.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아니잖아. 어떻게 우리 애가 여기 있어? 말도 안 돼. 아니잖아. 우리 애가 여기 왜 이러고 있어? 아니잖아.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야. 누가 제발 아니라고 말 좀 해줘. 아직 널 이렇게 보낼 수 없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위패도 염전도 없이 강제되었던 분향소와 국가 애도기가 그렇게 박탈된 추모와 애도의 권리는 어디로 갔을까? 유가족들이 직접 설치한 이곳 분향소는 왜 철거하려고 그렇게 난리들인 걸까? 강제된 분향소가 아니면, 강제된 애도기간이 끝나면 우리는 그냥 다 끝내버려야 되는 걸까?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국가는 그날 도대체 뭘 했는지, 적어도 그날의 진실을 밝혀야 하는 거잖아. (2022년 10월 29일) 그날에 멈춰진 채 차가운 기운이 한가득 에워싸는 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함께 끝까지 싸워 그날의 진실을 밝혀내려 우리는 오늘도 촛불을 밝힙니다. 저 하늘에서 모두들 내려다보고 있을 테니까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돼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날의 진실 우리가 찾을게. 충분히 아파하고 제대로 애도하며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말이야. 생뚱맞게 분위기 바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속에 눈물을 확 터뜨리고 나면 또 으쌰으쌰 하면서 무서워 보여야 되더라고요. 이 곡 다들 아시죠? 일부러 다들 아실만한 곡으로 찾아왔는데 반주 조금만 키워주셔도 될 것 같고요. 다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위처럼 살아가고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대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았구나. 바람에 흔들리는 건 우리가
바위처럼 살자꾸나. 반주 더 안 올라가나요? 마이크 좀 낮춰주셔도 될 것 같아요. 굳센 바위처럼 우리도 굳센 마음으로 함께 끝까지 열심히 잘 싸워 나갈 수 있다는 희망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요. 바람에 흔들리는 걸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 또 서 있으니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흔한 세상 주춧돌이 될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위처럼 살자꾸나.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더 전달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사용됐던 BGM은 유튜브 유신 레코드라는 채널에서 유신님께서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면서 직접 작곡하고 연주하신 곡입니다. BGM으로 어울릴 만한 곡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요. 유신님은 피아노를 전공을 하셨는데 난치병이 생기면서 연주 활동에 많은 제약이 생기셨다고 해요.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곡도 쓰고 연주도 하면서 좀 회복되어 가는 중에 계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문제에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면서 응원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랑 일면식이 전혀 없는 분이거든요. 어디 사시는 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흔쾌히 BGM으로 본인의 곡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더불어 곳곳에는 이렇게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같이 아파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응원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희망 잃지 마시고요. 끝까지 함께 잘 싸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연하는 유희였습니다. 네, 유희님 감사합니다. 공연 잘 봤습니다. 아까 유희님 말씀 주셨듯이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부탁드렸는데도 좋은 자리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인사드리면서 박수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이제 여러 발언들과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리 끝까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우선은 이제 오늘 분향소를 지키고 계시는 1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분들의 발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네, 누가 발언해 주시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9살 아들 이나문의 엄마 박영수입니다. 지난주에도 와서 얘기를 듣고 오늘도 얘기하다 보니 그냥 할 얘기, 그냥 일상적인 얘기 좀 할게요. 지난주에 대학생들 간담회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 간담회를 참석하고 왔는데, 대학생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다 보니 요즘 학생들은 공중파 방송에서는 거의 지금 저희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언론에 뭐 탄압이라 그럴까 뭐 억압이라 그럴까 그런 게 많은 것 같고, 그리고 학생들은 대부분 보는 게 이제 뭐 유튜브나 아이들 뭐 이렇게 보는 거,
거기에만 조금 치중을 해서 조금 대충은 알고 있는데 깊이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가끔가다 뉴스를 틀어보면 참 답답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눈 감고 귀 감고 이렇게 매장할 수 있나 이런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슬퍼요. 그리고 저는 그날 집에 가면서 운전하고 가면서 한 가지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지금까지. 무슨 죄책감이냐면 공동전범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회적인 공동적인 죄인. 그 전에 세월호 사건이나 참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약자들에 있는 이런 현실 같은 거 나 살기 바빠서 관심을 안 뒀던 거, 그렇기 때문에 또 계속 일어나는 이 참사에 대해서 역시 나도 역시 죄인이다. 나 역시 죄인이었고,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거에 사회적 참사가 일어날 때 왜냐고 왜 안 물었을까? 왜?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 나의 주권을 포기했어요. 저는 왜라고 물어야 되는데 왜라고 묻지 않았고, 우리는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될 권리를 우리 스스로가 포기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지나보면은 이렇게 보면 세월호도 참 가슴이 아픈 일인데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거 하나로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저도 이제 왜라고 이 사회에 대해서 왜라고 되묻고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앞으로는 이렇게 사회에 공동적인 죄인이 안 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 있는 환경도 참 열악한데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알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발언은 이렇게로 마무리를 하고, 오늘 이 합동분향소 주관 단체가 시민대책회의 소속인 4.16 연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4.16 연대에서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잘 주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부모님들을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와주셨는데 첫 번째 발언은 누가 해주실까요? 같이 나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월호 유가족, 저는 사연고 2학년 5반 이창현 엄마이고요. 저는 2학년 6반 권순범 엄마의 최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4반 임경빈 엄마입니다. 이태원 유가족분들의 발언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 순서는 조금 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일찍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언을 준비했고요.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고 들어요. 인사, 차렷 인사. 인사드리고 싶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바로 건너편 시의회 앞에 저희 세월호 기업관이 있어서 기업관은 한 달에 2-3번은 꼭 오고, 그때마다 여기를 왔는데 이렇게 촛불 문화제에서 여러분들 뵙는 거는 처음입니다. 저도 유가족이긴 하나
네, 이태원 유가족을 뵙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이렇게 분향소 차려놓고 지키고 계셔주셔서 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태원 참사인 것 같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분합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떤 말을 한들, 그 무엇을 한들 위로가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자녀를 잃고 4.16 가족협의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진상규명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채 9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렇게 어이없는 대형 참사를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모두의 염원을 담아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9년 동안 외쳐왔건만, 그 구호가 무색하게 어이없는 대형 참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모일 거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압사를 막기 위해 어떤 첨단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엄청난 경찰 병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만 배치했어도 아까운 159명이 희생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걸 하지 않아 국가적 대형 참사를 만들어버린 현 정부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을 압사시킨 것도 모자라 망자를 대하는 태도, 유가족을 대하는 태도는 더 큰 분노를 자아냅니다. 어디를 봐도 망자에 대한 예의나 유가족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참사 현장에서 본인이 보호자라고 옆에 있겠다고 하는데도 가까이 못하게 하고, 실종 신고를 해야만 찾아갈 수 있다고 하고, 엉뚱한 병원에 안치시켜 놓고 밤새 찾으러 다니게 하고, 위표와 영정도 없는 분향소를 차려놓고 추모 기간을 정해놓은 채 진정성 1도 없는 애도쇼하며 일반 국민들의 추모마저 가로막았던 현 정부의 행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과 함께 망자의 존엄을 짓밟아버린 이 폐륜은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고상하게, 신사적으로 싸우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초적으로 내 아이 살려내라는 심정으로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독립적인 수사기구 필요합니다. 세월호 참사도 어렵게, 정말 어렵게 세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2014년에 세워졌었고, 그 다음에 선체조사위원회, 세월호가 2년 후에 선체조사위원회를 또 만들었었고, 가습기 살균제와 함께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렇게 3개의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협의를 해서 추천한 그 위원들은 그런 구성으로는 도저히 진실이 드러나기가 어려운 구조더라고요. 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사람들이 조사를
맡고 그분들이 이 진상을 조사하는 결론을 내리면 거기도 정치판이 되어버리고 싸움판이 되는 것 외에 진실이 드러나기는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 이 독립적인 조사 기구는 그런 여와 야가 합의해서 추천하는 의원들이 아니라 전문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위원회는 유가족도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문가들이 변호사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저희 세계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들도 거의 변호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재판에서 어떤 증거를 채택하는 그런 식으로 이 원인 규명을 하다 보니 정말 뻔한 사실들도 사실로 진실로 인정되지 않고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내버려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조사 기구에는 유가족이 반드시 들어가고 전문가가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반드시 변호사일 필요는 없다. 변호사가 많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이거는 어떤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실을 찾기가 어려운 건 아닌데 그렇게 독립적인 조사 기구에 맡겨버리면 그 흐름이 진실로 가는 게 아니라 정치판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저희는 경험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세월호 참사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유가족들이 모든 이 과정에 관여하고 챙기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과정들은 반드시 유가족이 함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 싸우기도 하고 내부적인 갈등도 심해지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지치기도 하고 이런다고 내 자식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무엇하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잘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요. 그때는 내 아이가 장기가 터져가면서까지 숨쉬고 싶어 했던 그 마지막 숨을 쉬던 그 순간,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기억해내고 숨이 끊어진 이후에도 내 아이가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기억해내서 이 숭고한 싸움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유가족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함께하는 시민들은 언제나 같이 있을 거고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진실을 보았다. 진실을 드러내라. 진실을 드러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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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제가 딱 들어가서 구호를 외치려고 했는데 구호를 딱 해주셔서 네. 이제 구호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게 너무 일반 시민들은 다 보이잖아요. 하지만 어떤 공식적인 사과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구호는 국가의 책임, 공식적인 책임 인정 사과 이거 한 가지, 그리고 또 세월호 참사와 같이 항상 재난 참사 후에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 후에 그걸 만들고 또 그걸 꾸리고 계획하고 하느라 허비되는 시간과 인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만들라는 구호 하나,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끝까지 하라는 구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끝부분을 3번씩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의 공식 인정, 국가의 잘못 공식 인정, 사과하라!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재난참사조사기구 설립하라! 끝까지 책임자